31항입니다. 증인 여기 51호 중에 410-1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증인 2015년 7월 25일자 수첩에 워커힐 100억 적자 면세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이게 언제 2015년 7월 25일입니다. 면담할 때? 네, 면담하고 나서. 예. 이 7월 25일은 대통령께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독대한 7월 24일 다음 날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지금 기억 맞나요? 예.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SK 면세점 챙기라라고 지시한 내용인가요? 당시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말씀하신 거고 이걸 지시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에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린 것도 워커힐 이 100억 적자라서 중국이 지금 워커힐을 매수하고자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면세점을 SK 입장에서는 고급화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메모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라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2015년 11월 14일에 그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지요. 예. 근데 기존의 사업자이던 SK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신세계가 확보하고, 물 드시고. 예. 신세계가 확보함으로써 SK는 2015년 11월 16일자로 특허권이 만료되지요. 네. 지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망입니다. 첫째, 2016년 2월 16일 SK 최태원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와 K스포츠재단 사업 관련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두 번째, 그에 따라 SK에서 정현식 사무총장에 연락을 해서 자금 지원 논의를 하였으며, 그러는 한편 증인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시내 면세점 특허를 새로 내주도록 지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2항입니다. SK그룹은 미르재단에 2015년 11월경부터 해서 68억 원 SK하이닉스가 내고요. K스포츠재단에 2016년 2월경 21억 5천만 원 SK종합화학이 내고요. 2016년 4월경 21억 5천만 원 SK텔레콤이 내는데 합계 111억 원을 내죠. SK가. 네. 삼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 7월 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강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 그렇게 질문을 받아서 기억 좀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인 2015년 7월 10일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인의 사기로 결정한 날인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기억합니다. 예. 그럼 그 전날 최강 이사장은 어떤 통화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해낸 거는 최강 이사장님께서 아마 당시에 외부 의결권 자문위원을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 한다고 하시길래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만 난다고 그 당시에 진술했습니다. 그 외에는 딴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다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17일 오전 9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한 사실이 있죠.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날 오전 9시인데 그게. 그날 오후 4시에 증인께서 삼성그룹 미래전략 차장 장충기 씨로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 잘 못하십니까? 그 라항입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 일정을 잡으면서 증인에게 삼성그룹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준비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대화 내용을 말씀하셔서 메모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메모.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요. 예, 예, 그 7월 20 면담 전에 예, 예. 그 대통령께서 이해정 부회장과 면담이 있는데 예, 예. 삼성그룹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면담 때 말씀 자료는 통상적으로 경제수석실 내에서 항상 작성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문을 하신 거는 이번 면담 때는 문화체육재단 관련돼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만 따로 추가로 했지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께서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수첩에 메모된 게 있습니다. 삼성 1승마단 2 재단 문화체육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수첩 네.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는 기억합니다. 예. 파악입니다. 승마단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소속되어 있는 승마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미인가요? 전혀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 메모에 승마협회를 쓰다가 말은 그걸 가지고 승마단이라고 이제 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마협회라고 저는 적은 걸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승마협회로요. 사항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었죠. 예. 네. 2010년 7월 20일 이후에 며칠 후에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이 있는 독일까지 찾아가서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 영어로는 코어 스포츠라고도 하고 지금 뭐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6일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그 이후 2016년 7월경까지 약 37억 원 실제로 송금한 사실도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탈 말을 구입하는데 약 43억 원을 지출한 사실도 네,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혹시 피청구인께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시에 승마단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취한 조치가 아닌가요? 그 사실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증인께서 이 과정에서 그 대통령께 지시를 받아 취한 조치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입니다. 재단문화 체육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청구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향후에 문화 및 체육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메모가 이 말고 여러 개 있는 상당히 긴 메모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메모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박스에 있는 거로만은 가지고는 전체 맥락을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입니다. 실제 그 이후 삼성그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합계 204억 원을 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4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께서 배석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들으셨나요? 예. 그거 하고 나서 피청구인이 이 증인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진행상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메모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시하신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롯데와 지금 협조하기로 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셔서 그거 한 달 한참 있다가 말씀을 하셔서 전화를 한번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지시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시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은입니다. 이 수첩 메모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 3월 14일 수첩에서 올림픽 아세안 인장성 5대 거점 하남시 단기임대 시설 75억 스위스 누슬리 K스포츠로 기재되어 있네요. 예. 검사가 이 수첩 제시하니까 증인은 면담 후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이와 지시를 한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지시
안 했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 것들은 제가 지시를 이행을 하면은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는 항상 면담 끝나고 난 뒤에 대화 내용을 불러주시는 거라서 그냥 단순히 메모하고 그 후에 지시 이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랑 여쭤보겠습니다. 피지원군께서 그로부터 좀 있다가 한참 후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K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해서 증인께서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죠. 예, 맞습니다. 37의 가항입니다. 롯데그룹은 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 2015년 12월 30일 미르재단에 28억 원, K스포츠재단에 2015년 4월 5일 17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출연 약속에 따라 2016년 5월 25일부터 16년 5월 31일까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시 70억 원을 반환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6년 6월 10일 실시되었는데 K스포츠재단은 그보다 단 하루 전인 2016년 6월부터 70억 원을 반환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검찰 조사 과정에 질문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이게 무리가 있을 거다, 초과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4월이고 한참 있다가 대통령께서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제가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금이 입금이 됐더라고 해서 반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 저는 그 롯데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9항입니다. 피청구인께서 위 70억 원을 반환하는 지시를 하셨나요? 예, 제가 4월경에 챙겨보라고 해서 챙겨보고 아무래도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저한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롯데의 추가 출연 적절하지 않으니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예. 추후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정현식에게 70억 원을 롯데에 돌려주라고 말했다. 이게 사실 이게 중단할 것을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입금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럼 반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40항 물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증인이 롯데 측이 K스포츠 측에 준 돈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K스포츠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K스포츠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게 맞는가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했던 거는 같습니다. 예.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경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42항입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시고요. 당시에 상당히 굉장히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라라고 추천 차원에서 이야기했지 이 기술을 채택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채택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대통령 지시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추천을 할 때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상당히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못 잡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걸 대통령이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을 경우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김용환 부회장이 증인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증인과 김용환 부회장이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시죠? 예. 김용환 부회장은 증인에게 2014년 12월 1일경 회사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2년 12월 2일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기억하시나요? 예. 증인께서는 위에 같은 문자를 받고 26초 후에 예비라고 답신한 후에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10시 12분에 김용환 부회장의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요 사이에 라항입니다. 그 KD 코퍼레이션 회사 대표 이름 연락처로부터 누구로부터 확인하신 건가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 보좌관 아니면은 우리 산업비서관 실내에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입니다. 증인은 그 후 2015년 2월 3일경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 원동기형 흡착체를 납품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진행 사항을 확인해서 그 경제수석실 작성 2015년 12월 12일자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보고서에 당시까지의 진행 내용을 기재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45항입니다. 증인은 2015년 10월경에 피청구인에게 KD 코퍼레이션이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특허 심판을 주관하는 특허청에 압력을 넣어서 KD 코퍼레이션에 유리한 결론을 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점은 잘 기억을 못 기억 하겠습니다. 안 나시나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6항입니다. 피청구인이 2016년 2월 15일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한 사실은 알고 계시고요. 예. 이와 같이 독대한 후에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팜플렛이 든 봉투를 준 사람이 증인이신가요? 피청구인이신가요? 제가 조사 과정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달하신 그거는 제가 잘 모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도 플레이그라운드 팜플렛이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 재단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 회사인데 내가 면담원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어렴풋이 기억난다고는 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전에 한번 메모한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때하고 제가 혼돈에 대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진술한 내용이 기억이 100%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드린 사실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진술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 특정 회사를 언급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점은 제가 지금 어떤 뜻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사이에 예정이 없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게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검찰 수사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1항입니다. 2016년 2월 22일 피청구인과 포스코 권호준 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지요. 예. 2월 20일. 위 면담 이후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권호준 회장의 말을 해놓았으니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고 더 블루케이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그 점 저는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아니 면담 끝나고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말한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는 메모에 있는지는 잘 기억을 못 메모를 하겠습니다. 봐야지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은 권호준 회장에게 스포츠 관련하여 포스코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호선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WK 대표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지요. 아니요, 그것도 기억을 그렇게 권오준 회장이 진술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54입니다. 피청구인은 며칠 후 증인에게 포스코네이 스포츠단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KT 스포츠단에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예, 그 기억은 납니다. 예, 예. 증인은 2016년 2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을 만나서 포스코네이 스포츠단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정현식은 증인께 포스코 사장 황은영과 미팅에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와 체육은 관심 받기라는 태도를 느꼈고 배드민턴단 창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관심사인 바둑을 주제로 이야기했다라고 한 얘기를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황한현 사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전화로 한번 확인한 기억은 납니다. 그 증인은 정현식에게 포스코 회장에게 얘기한 내용이 황현 사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을 하겠다. 다만 이 사항은 VIP께 보고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회의록에 나온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VIP한테 보고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VIP한테 보고하는 사람인데, 예. 그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57항입니다. 증인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포스코 황현 사장이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그 황현 사장한테 포스코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WK가 불쾌하고 있으니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사항이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무리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 상황은 제가 제대로 안 챙겨봤습니다. 하나 더요. 이 건은 예. 청와대 관심 사항이니까 포스코가 WK가 잘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 황현 사장. 저는 그 기억 안 기억은 나지 기억이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까?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58항입니다. KT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증인에게 이동수라는 광고계에서 유명한 홍보 전문가가 있는데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 황창규에게 연락해서 추천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말씀에 따라서 황창규 회장에게 윗선의 관심 사항인데 이동수를 KT에서 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한 사실이 있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능한 인적이었으니까 한번 추천하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항상 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증인이 이동수의 연락처를 황창규 회장에 알려주었나요? 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이동수 연락처를? 이동수 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면 제가 어디서 알아보고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예. 납니까? 59의 가항입니다. 증인은 KT로부터 이동수를 채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청구에 이를 보고한 사실은 있으시죠? 예.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60항입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2015년 7월경 증인에게 신혜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KT에 채용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동수 밑에 두고 같이 호흡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예. 증인은 2015년 7월경 황창규에게 신혜성을 채용하면 좋겠다라고 전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신혜성이라는 사람은 최순실의 조카인 이병헌이 지인인 김영수의 아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번 조사받는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60의 나항입니다. 그리고 황창규로부터 실제 채용됐다는 것을 연락받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말씀드렸죠. 예. 보고하셨죠. 60항입니다. 피청구인은 다시 2015년 8월경 증인에게
이동수를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지 황창규 회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2015년 8월경 황창규 회장에게 대통령께서 KT의 광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동수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황창규 회장에게. 검찰 진술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수를 추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인은 그 후 이동수가 2015년 10월경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승진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6년 1월경 증인께서 황창규 회장에게 신혜성을 IMC 광고 담당으로 전보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죠.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피청구인께서 특정 개인에 대하여 대기업에 인사청탁을 지시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64화입니다. 그 증인은 2016년 2월경 KT가 광고 대행사를 플레이그라운드로 변경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조사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이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이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있는가요? KT 회장과 면담 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기억을 못 기억이 안 하겠습니다. 예. 나시나요? 그 이동수와 황창규는 증인께서 2016년 2월경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선정해서 좋겠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번 조사받는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60의 나항입니다. 그리고 황창규로부터 실제 채용됐다는 것을 연락받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말씀드렸죠. 예. 보고하셨죠. 60항입니다. 피청구인은 다시 2015년 8월경 증인에게 이동수를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지 황창규 회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2015년 8월경 황창규 회장에게 대통령께서 KT의 광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동수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황창규 회장에게. 검찰 진술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이동수를 추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인은 그 후 이동수가 2015년 10월경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승진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6년 1월경 증인께서 황창규 회장에게 신혜성을 IMC 광고 담당으로 전보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죠.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기억이 안 예. 나시나요? 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피청구인께서 특정 개인에 대하여 대기업에 인사청탁을 지시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63화입니다. 그 증인은 2016년 2월경 KT가 광고 대행사를 플레이그라운드로 변경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조사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이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이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있는가요? KT 회장과 면담 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기억을 못 기억이 안 하겠습니다. 예. 나시나요? 그 이동수와 황창규는 증인께서 2016년 2월경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선정해서 좋겠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검찰 조사에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랜드 코리아 레저 관련해서 아까 증인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증인요 수첩 한번 봐주십시오. 예. 네. 2016년 1월 23일자인데요. 그 피청구인께서 2016년 1월 23일 증인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에서 어떤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K스포츠 재단하고 연결된 WK라는 마케팅 회사가 있으니 그 회사를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WK의 대표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신 거고요. 예.
당입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 이기욱에게 전화해서 WK 대표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조성민에게도 전화해서 이기욱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26일 김종 차관에게 정현식과 조성민을 소개시킨 사실이 있지요. 예, 증인은 그 후 WK 대표 조성민 등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 이기우 등에게 스포츠팀 창단 및 WK리아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서 2016년 5월 11일경 그랜드 코리아 레저 선수 WK 3자 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이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연락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일정표 한번 봐주세요. 여기 2016년 1월 4일 두 번째 칸입니다. 경세수석실에서 그 관세청장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보고를 받으셨나요?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요. 아침.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고영태 씨는 검찰에서 2016년 1월 18일 인천 세관장으로 김대섭이 취임을 하였는데 위 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하였다. 최순실이 2015년 12월 하순경 저에게 인천 세관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유상영에게 부탁을 하였고 유상영이 다시 인천 세관에 근무하는 운영과 기획팀장 이상기 과장에게 말해서 이상기 과장이 김대섭을 추천하였다. 저는 유상영에게 김대섭의 이적서를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김대섭이 인천 세관장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요 1월 4일 혹시 경제수석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김대섭을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임명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라항입니다. 그 세 번째 칸 한번 보세요. 2016년 2월 18일 날 8시부터 9시 경제수석실에서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받으세요. 면세점 관련이라고 하셔서 무슨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을 못해서 아침에 같으면은 제가 항상 비대실 회의가 있어서 보고받을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6년 2월 18일은 SK 최태원 회장과 대통령 단독 면담한 2016년 2월 16일 이틀 후인데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안 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증인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셨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신 거 맞으시죠? 예.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리인께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증거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첩과 그럼 다시 한번 예, 우선 저기 아까 15항 관련해서 그 갑제 51호 중에 903을 제시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와 K스포츠재단 사업 관련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두 번째, 그에 따라 SK에서 정현식 사무총장에 연락을 해서 자금 지원 논의를 하였으며 그러는 한편 증인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시내 면세점 특허를 새로 내주도록 지시한 것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항입니다. SK그룹은 미르재단에 2015년 11월경부터 해서 68억 원 SK하이닉스가 내고요. K스포츠재단에 2016년 2월경 21억 5천만 원 SK종합화학이 내고요. 2016년 4월경 21억 5천만 원 SK텔레콤이 내는데 합계 111억 원을 내죠. SK가. 네. 삼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 7월 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강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당시에 조사 과정에 그렇게 질문을 받아서 기억 좀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인 2015년 7월 10일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견권 행사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인의 사기로 결정한 날인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기억합니다. 예. 그럼 그 전날 최강 이사장은 어떤 통화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해낸 거는 최강 이사장님께서 아마 당시에 외부 의결권 자문위원을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 한다고 하시길래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만 난다고 그 당시에 진술했습니다. 그 외에는 딴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다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17일 오전 9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한 사실이 있죠. 7월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날 오전 9시인데 그게. 그날 오후 4시에 증인께서 삼성그룹 미래전략 차장 장충기 씨로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 받을 이후에 며칠 후에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이 있는 독일까지 찾아가서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 영어로는 코어스포츠라고도 하고 지금 뭐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6일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그 이후 2016년 7월경까지 약 37억 원 실제로 송금한 사실도 모르시니까요. 네, 모릅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탈말을 구입하는데 약 43억 원을 지출한 사실도 네,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혹시 그 피청구인께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시에 승마단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취한 조치가 아닌가요? 그 사실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증인께서 이 과정에서 그 대통령께 지시를 받아 뭐 취한 조치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입니다. 재단문화 체육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청구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향후에 문화 및 체육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메모가 이 말고 여러 개 있는 상당히 긴 메모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메모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박스에 있는 거로만은 가지고는 전체 맥락을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입니다. 실제 그 삼성그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합계 204억 원을 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4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께서 배석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들으셨나요? 예. 그거 하고 나서 피청구인이 이 증인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진행상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메모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시하신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롯데와 지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 잘 못하십니까? 그 라항입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 일정을 잡으면서 증인에게 삼성그룹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준비해 오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대화 내용을 말씀하셔서 메모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요. 예, 예, 그 7월 20일 면담 전에 예, 예. 그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이 있는데 예, 예. 삼성그룹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해 오라고 한 지시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면담 때 말씀 자료는 통상적으로 경제수석실 내에서 항상 작성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문을 하신 거는 이번 면담 때는 문화체육재단 관련돼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달라 해서 그것만 따로 추가로 했지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수첩에 메모된 게 있습니다. 삼성 1 승마단 2 재단 문화체육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수첩 네.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는 기억합니다. 예. 방입니다. 승마단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소속돼 있는 승마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미인가요? 전혀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 메모에 승마협회를 쓰다가 말한 걸 가지고 승마단이라고 이제 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마협회라고 저는 적은 걸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승마협회로요. 사항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었죠. 예. 네. 2010년 7월 31항입니다. 증인 여기 51 중에 410-1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증인 2015년 7월 25일자 수첩에 워커힐 100억 적자 면세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이게 언제 2015년 7월 25일입니다. 면담할 때 네, 면담하고 나서. 예. 이 7월 25일은 대통령께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독대한 7월 24일 다음 날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지금 기억 맞나요? 예.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SK 면세점 챙기라라고 지시한 내용인가요? 당시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말씀하신 거고 이걸 지시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에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린 것도 오커일 이 100억 적자라서 중국이 지금 오커일을 매수하고자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면세점을 SK 입장에서는 고급화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메모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라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2015년 11월 14일에 그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지요. 예. 근데 기존의 사업자이던 SK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신세계가 확보하고 물 드시고 예. 신세계가 확보함으로써 SK는 2015년 11월 16일자로 특허권이 만료되지요. 네. 지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망입니다. 첫째, 2016년 2월 16일 SK 최태원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셔서 한 달 한참 있다가 말씀을 하셔서 전화를 한번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지시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시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항입니다. 그지 이 수첩 메모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 3월 14일 수첩에서 올림픽 아세안 인장성 5대 거점 하남시 단기 임대 시설 75억 스위스 누슬리 K스포츠로 기재되어 있네요. 예. 그 검사가 이 수첩 제시하니까 증인은 면담 후 피친구인이 증인에게 이와 지시를 한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지시는 안 했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 것들은 제가 지시를 이행을 하면은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는 항상 면담 끝나고 난 뒤에 대화 내용을 불러주시는 거라서 그냥 단순히 메모하고 그 후에 지시 이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라항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청구께서 그로부터 좀 있다가 한참 후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K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해서 증인께서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죠. 예, 맞습니다. 37회 가은입니다. 롯데그룹은 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 2015년 12월 30일 미르재단에 28억 원, K스포츠재단에 2015년 4월 5일 17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출연 약속에 따라 2016년 5월 25일부터 16년 5월 31일까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시 70억 원을 반환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6년 6월 10일 실시되었는데 K스포츠재단은 그보다 단 하루 전인 2016년 6월부터 70억 원을 반환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계신가요?